안녕하세요. 글로벌투데이 하윤정입니다. 오늘도 신선하고 발빠른 지구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AP통신 주요 소식부터 시작합니다. 중국 정부가 지난 7월 발생한 원저우 고속철 참사가 열차 통제 설비 결함과 관리 부실로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결과는 합동조사팀이 원자바오 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원 상무위원회에서 발표한 것인데요. 조사팀은 우선 원저우 남역에 설치되어 있던 열차 통제 설비가 설계 단계에서부터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사고 당시 친벼락 때문에 열차 통제 시스템과 전력 공급선의 고장이나 잘못된 신호가 표시돼 추돌 사고가 났다고 조사팀은 설명했는데요. 조사팀은 해당 노선을 관리하던 상하이 철도국이 사고 후 고장 처리를 제때 하지 못해 사고를 막지 못한 데에도 책임이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따라서 문제의 설비를 설계 제작한 통신신호그룹과 입찰을 통해 구입한 철도부, 고장 후 신속한 대응에 나서지 못한 상하이 철도국 관계자들에게 업무상 책임이 있다고 결론을 냈습니다. 그러나 조사팀은 가장 큰 책임인 지도 책임을 이미 숙청된 전 고위 관리들과 세상을 떠난 사람에게 떠넘겼는데요. 조사팀은 이들을 포함해 3개 기관 관련자 54명에게 징계 처분을 내릴 것을 국무원에 건의했습니다. 인도가 2020년에는 영국과 독일, 프랑스를 제치고 세계 5위의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인도경제경영연구센터의 최근 보고서에는 미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가 차례로 1위에서 4위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또 6위에서 10위에는 브라질과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가 차례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더글러스 맥 윌리엄스 CEBR 소장은 이런 전망은 세계 경제의 거대한 변화의 일부분이라면서 현재 세계 경제의 무게중심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하고 있고 식량과 에너지 같은 핵심 상품을 생산하는 나라들이 선전해 경제 규모 순위에서 점차 상승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리아 정부가 반정부 시위를 벌이다 체포된 재소자 755명을 석방했다고 시리아 국영TV가 보도했습니다. 시리아 국영TV는 최근 발생한 사건에 관여했지만 위혈 사태에는 연루되지 않은 755명을 교도소에서 석방했다고 전했는데요. 시리아 당국의 이번 조치는 아랍연맹이 감시단 선발대 50여 명을 시리아 곳곳에 보내 위혈 사태를 종식하기 위한 평화 합의안이 실제 이행되는지 감시하는 데 맞춰 이뤄졌습니다. 양측이 맺은 합의안 중에는 재소자 석방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시리아는 지난 3월 바샤르 알 아사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반정부 시위가 시작한 이래 4,300명 이상을 체포했습니다. 하지만 인권단체는 시리아 당국이 아랍연맹 감시단의 눈을 피하려고 재소자 수백 명을 제한이 접근된 군사기지로 옮겼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라비아 반도와 이란 사이의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는 것은 쉬운 일이라고 이란 해군 사령관이 주장했습니다. 하비볼라 사야리 사령관은 28일 이란 해군이 오만해를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는데요. 또 이란 해군이 필요한 경우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수 있도록 준비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이란 해군이 호르무즈 해협 동쪽 공해상에서 기뢰 살포를 포함한 훈련을 진행 중인 가운데 나왔는데요. 현재 전 세계 유조선의 40%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석유를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모하마드 레자 라히미 이란 부통령이 서방의 이란 석유 공수 조치가 이뤄질 경우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가능성을 경고하자 국제 유가가 상승하기도 했는데요. 석유 수출국 기구의 중심국인 사우디아라비아 석유부의 한 고위 관리는 걸프 지역 산유국들이 필요할 경우 개입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남녀 분리를 주장하는 극단적 정통파 유대교도들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27일 예루살렘 인근 도시인 베이트 세메슈에서는 시민 만여 명이 모여 여성에 대한 차별을 강요하는 과격 정통파 유대교들을 규탄하는 시위가 열렸습니다. 이번 시위는 이 지역의 과격 정통파 유대교도들이 여성에 대한 차별을 주장하면서 경찰과 충돌한 지 이틀 만에 열린 것인데요. 정통파 유대교도들은 지난 25일 남녀 분리를 주장하는 현수막을 떼려는 경찰과 충돌한 데 이어 26일에도 쓰레기통을 태우고 경찰과 언론인들에게 돌을 던지며 과격 행위를 일삼았습니다.
시위가 벌어진 베이트 세메슈는 인구 8만 명의 다수가 유대교도인 지역으로 극단적 정통파 유대교도의 수가 늘어나면서 최근 종교적 긴장이 높아졌는데요. 과격 정통파 유대교가 많은 지역에서 여성에 대한 학대와 차별은 새로운 일이 아니지만 광신자들이 지역 주민들에게 자신들의 삶의 방식을 강요하고 이에 따르지 않는 사람에게는 공격을 가하는 실상을 다룬 TV 프로그램이 방송된 이후 종교적 강제에 반대하는 여론이 일었습니다. 쿠바 정부가 최대 사면 계획의 일환으로 정치범 5명을 추가로 석방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쿠바 당국이 수감자 3천여 명을 순차적으로 석방하겠다는 공산당 체제 사상 최대 사면 계획의 일환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쿠바 인권보호와 국민화해위원회는 이번 석방으로 아직 최소한 정치범 50명이 수감된 상태라고 밝혔는데요. 국민화해위원회는 현재 가택연금 상태에 있는 16명을 포함해 66명이 정치범으로 탄압을 받고 있다고 확인하고 특히 지난 이틀 사이에 반체제 인사 3명이 감시와 규율이 엄격한 교도소로 이송됐다고 전했습니다. 보스니아의 주요 정파들이 중앙정부 구성에 합의하면서 14개월에 걸친 정부 공백 상태가 종식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슬람계 민주행동당의 술레이만 티이치 총재는 정부 구성을 위한 합의에 도달했다고 말했는데요. 그는 정치 지도자들이 인구조사 실시와 정부 보조금 배분에 관한 법안에도 합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세르비아계 강경파 지도자인 밀로다드 도디치도 합의가 타협과 이해를 위한 승리라고 환영했는데요. 이어 정부 구성 후 2개 법안도 시행되면 보스니아가 유럽연합 회원국 후보 지위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대통령이 암 진단에도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했습니다.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암 진단을 받은 것에 관계없이 주지사와 군 관계자들을 만나는 등의 공식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지난 22일 받은 정기 검진 결과 갑상선암 진단을 받았으며 내년 1월 4일 수술할 예정인데요. 종양학 전문의인 홀리오 모레노는 페르난데스 대통령에게서 발견된 갑상선암의 수술 성공률은 최대 98%라면서 빠르게 회복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수술을 받고 나서 3주 정도 회복기를 가질 예정이며 이 기간에는 보우도 부통령이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게 될 예정입니다. 아르헨티나 언론은 페르난데스 대통령의 암 진단 소식을 일제히 주요 뉴스로 보도했으며 대통령의 지지 세력도 비상한 관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승 소감 인터뷰를 하고 있는 풋볼 감독과 스텝을 골프카트가 습격하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팀을 승리로 이끈 감독이 여러 스태프와 구경꾼에 둘러싸여 인터뷰를 하던 중 운전사 없이 달려온 골프카트와 충돌합니다. 이때 감독은 승객 좌석으로 넘어지면서 카트와 함께 몇 미터를 주행하게 되는데요. 카트를 멈추는 데 실패한 그는 결국 운동장으로 굴러 떨어지고 맙니다. 다행히 직원 한 명이 신속하게 카트로 올라타 시동을 끄면서 사고가 종결되는데요. 이 사고로 한 명이 다리를 다쳐 병원으로 실려갔고 7명이 경미한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당시 경기장 직원은 코너에 주차돼 있던 골프카트가 갑자기 움직이면서 82m를 커브를 들며 주행하다가 사람들과 충돌하게 됐다고 사건을 설명했습니다. 조깅을 하다가 곰과 마주쳐서 필사적으로 달아나는 모습을 찍힌 영상이 논란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촬영된 것으로 알려진 이 영상은 약 1분 분량으로 누군가가 머리에 카메라가 달린 헬멧을 착용하고 수풀이 우거진 산책로를 뛰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영상을 보면 그가 성인 남성임을 짐작할 수 있으며 주위의 등산객이 지나치는 모습을 보아 산책로를 따라 열심히 달리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얼마 후 남성은 우측에서 무언가 흐릿한 검은색 물체를 목격하게 됩니다. 그는 순간적으로 욕설 섞인 감탄사를 내뱉으며 이전보다 더욱 빨리 뛰기 시작하는데요. 정황을 밀어볼 때 그 물체가 곰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곰을 만났을 때 대처 방법으로 일각에서는 숨 쉬지 말고 죽은 척하거나 눈을 마주치지 말라고 알려졌지만
전문가들은 상황마다 대처법이 다르며 자극을 주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안전을 생각하지 않고 동료 여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몸을 던진 할아버지가 영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영국의 편의점에서 발생한 이 사건은 데릭 그린우드 할아버지가 카운터에 있는 여직원과 담소를 나누던 중에 일어났습니다. 얼굴을 가리고 커다란 부엌칼을 든 강도가 들어와 곧장 카운터에 있는 여직원에게 파란색 비닐봉지를 건네며 돈을 넣을 것을 요구합니다. 그린우드 할아버지는 반사적으로 강도를 제지했으나 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뒤로 물러서 진열대 쪽으로 갔는데요. 그 사이 강도는 100파운드를 든 비닐봉지를 받아들었으나 할아버지의 모습에 당황해 봉지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도주하게 됐다고 합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강도가 떨어뜨린 비닐봉지에 남겨진 지문을 추적해 범인을 체포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소식을 알게 된 누리꾼들은 할아버지를 영웅으로 추대하고 있지만 할아버지는 같은 상황에 처한다 해도 똑같이 대처할 거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술에 취해서 원숭이들과 놀겠다고 원숭이 구역으로 들어간 남성이 원숭이들의 공격을 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주앙 레이테도스 산토스는 동물원에 갔다가 술에 취해서는 원숭이들과 놀겠다고 구역 담장을 넘어 들어갑니다. 그를 본 긴팔의 거미 원숭이들이 팔을 저으며 물가로 모여들었고 산토스는 거미 원숭이들이 자신과 놀자고 부르는 줄 알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연못을 가로질러 물가로 가는 순간 최소 5마리의 원숭이들이 산토스의 팔과 어깨를 공격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나 그가 입은 가장 치명적인 공격은 원숭이 중 한 마리가 그의 손목을 물은 것이었다고 합니다. 손목에서 피가 나기 시작한 그는 다시 담장으로 돌아왔고 동물원 경비원들의 도움으로 담장 밖으로 넘어올 수 있었습니다. 미국의 한 부부가 기르고 있던 애완견이 무려 $1,000의 지폐를 삼키는 소동이 벌어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플로리다주에 사는 크리스티와 조 로렌슨 부부는 지난주 자동차 할부 대금으로 쓸 현금 $1,000를 인출해 집에 보관했으나 외출했다가 돌아온 뒤 돈 봉투가 사라진 것을 알게 됐습니다. 바닥 여기저기에는 찢어진 지폐 조각이 흩어져 있었는데요. 부부는 4살 된 애완견 트위티가 의심스러워서 동물병원에 데려가 엑스레이를 찍었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트위티의 뱃속에는 미처 소화되지 않은 $100짜리 지폐들과 봉투가 있었는데요. 로렌슨 부부는 수의사의 조언에 따라 트위티에게 과산화수소를 조금씩 먹여 구토를 시킨 결과 트위티는 심하게 훼손된 지폐 조각들을 토해냈고 부부는 조각들을 퍼즐 맞추듯이 정리해 일련 번호가 훼손된 한 장의 수표를 제외하고 은행에 가져가 $900를 교환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미국의 한 식당에서 사슴이 정문 유리를 박살내고 안으로 들어오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돼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식당의 카운터에서 두 손님이 자리를 확인하려는 순간 갑자기 약 90kg 정도 되는 사슴 한 마리가 정문 유리를 박살내고 안으로 들어옵니다. 식당 안에 있던 100여 명의 손님들이 난입한 사슴을 피하느라 소동이 벌어졌는데요. 스스로도 놀란 사슴은 식당 안을 돌아다니다가 놀란 직원이 탈출하며 열어놓은 문을 통해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사슴은 한동안 야외 테이블이 놓인 식당 밖에 있었는데요. 사슴을 보려고 밖으로 나온 꼬마는 사슴이 쫓아오자 혼비백산하며 식당 안으로 들어옵니다. 사슴은 한동안 식당 주변을 배회하다 주차장 쪽으로 달아났으며 깨진 정문 유리를 제외하고는 다행히 사슴과 사람들 모두 다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범인을 체포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추격전을 벌이는 경찰의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최근 브라질 연방경찰이 밀수품을 실은 경비행기를 타고 상파울루에서 파라과이로 도망치려던 범인을 붙잡았습니다. 놀라운 것은 범인들의 체포 과정이라고 하는데요. 자동차를 타고 추격전을 펼치던 경찰들이 막 이륙을 앞둔 범인의 비행기 날개를 그대로 들이받아 기체를 멈춰 세웁니다. 경찰은 소총을 들고 날개가 고장나 이륙하지 못하고 그대로 주저앉은 비행기를 탄 범인들에게 내리라고 소리치는데요. 브라질 경찰은 이날 조종사를 포함해 총 5명의 밀수꾼들을 체포했으며
범인들에게서 컴퓨터 등 전자제품 약 20만 달러 상당의 물건들을 압수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 뉴스를 전한 해외 언론들은 경찰의 일화를 영화 다이아드에 비유하며 영화보다 더 생생하다고 보도했습니다. 오늘 글로벌투데이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2012년 새해 생동감 넘치는 지구촌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